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토트넘의 현재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시즌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우승 경쟁을 할 수 있다. 근데 어떤 조건이 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파스칼 신봉다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굉장히 오랜만인 이름이죠. 이 신봉다. 근데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좀 동감이 가고 어떤 부분은 좀 동의하지 않는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 시즌 토트넘이 우승을 하려면은 진짜로 중요한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시죠. 풋볼 런던의 기사입니다. Ex-Tottenham defender explains exactly how Postecoglou can mount title challenge. 타이틀 챌린지라고 하면 이제 우승 경쟁이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어떻게 하면은 이제 우승 경쟁을 할 수 있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신풍다가 두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두 가지 이야기가 뭔지 한번 살펴보면, 살펴보기 전에 이 신풍다 되게 오랜만이죠. 이름이 약간 신봉사 비슷해가지고 예전에 이제 축구 게임을 할 때 굉장히 눈에 띄었던 그런 선수 중 한 명인데, 코치로 현재 생활하고 있는 선수인데 현재 45살이고, 그리고 어쨌건 코치로서 가지고 있는 어떤 시야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를 전제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노스런던 더비, 북런던 더비가 있고, 다양한 어떤 토트넘에서 예전에 뛰었던 선수들의 인터뷰가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나오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신봉다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토트넘을 이번 시즌 한 단어로 요약을 하자면은 inconsistent, 그러니까 꾸준하지 못했다, 일관성이 없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동의할 수 있죠. 맨시티, 아스날, 리버풀만큼 엄청나게 큰 스쿼드를 갖고 있는 상황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즌 중반에 ran out of gas, 이제 그 기름이 다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빨간불이 들어온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을 두고서 어쨌건 우리는 좀 더 나은 팀이 되기 위해서 좀 꾸준함, 일관성이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이 매니저에 대해서는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한테 더 많은 거를 이야기할 수 없다. 더 많은 걸 달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첫 시즌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떤 변화를 일으켰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했다. 현재 이제 4위 자리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경쟁하고 있는 상황. 이 상황도 사실은 토트넘의 어떤 극초반을 생각해 봤을 때, 그 기대치를 생각해 봤을 때 나쁘지 않은 결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직한 어떤 모습이 좋고, 그리고 그가 진실을 말하는 감독이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에 든다. 그가 뭔가를 이야기해야 된다고 느낄 때 이야기를 하고, 굉장히 침착하고, 그리고 선수들이 그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트넘이 다음 시즌 트로피를 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뭐 그게 FA컵이 됐건 카라바오 컵이 됐건, 여튼 뭔가 특별한 어떤 컵을 들어올리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 바로 클라우디 마케렐레 같은 선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드필더인데 이 센터백들을 보호하는, 이 수비진을 보호하는데 모든 힘을 쏟는 그런 선수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Who doesn't even think about attacking. 아예 공격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그런 완전 수비에 헌신된 어떤 미드필더, 수비형 미드필더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두 번째는 해리 케인이 지난 시즌 사라졌기 때문에 이번에 뭔가 그 정도의 골을 넣을 수 있는, 20골에서 25골을 넣을 수 있는 스트라이커를 데려오는 게 중요하다. 뭐 올리 와킨스 같은 선수를 이제 예로 들고 있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은 절반 정도밖에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뭐 도미닉 솔랑케 뭐 이런 공격수들의 이름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일단 첫 번째, 이 비수마가 최근에 좀 부진을 하면서 마케렐레 같이 뭔가 수비수를 잘 보호하는 어떤 수비형 미드필더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는 어느 정도는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비수마가 사실 좀 빛을 잃어버리기 시작한 순간이 언제냐라고 봤을 때, 저는 사실은 이때라고 봅니다. 언제냐면은 말리 대표팀에서 이제 비스마를 기용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독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앞으로 안 뽑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비스마가 너무 위험을 감수하는 플레이를 하는 편인데, 근데 자신의 어떤 그 전술 체제는 이제 그런 플레이가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비스마가 결국에는 안 뽑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말리 축구협회 팔로우를 막 취소해버리는, 비스마가 막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때 이후로 비스마의 플레이가 좀 바뀝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런가? 내가 너무 리스크를 많이 지는 플레이를 하나 싶어가지고 안전한 플레이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이 비스마의 장점이 사라지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비스마의 장점은 상대방이 뭔가 이렇게 다가오는 상황에서 이제 탈압박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뭔가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한 명을 뚫어내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수적인 어떤 우세가 되기 때문에 토트넘의 어떤 공격에 이제 그 시발점이 되는 그런 능력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모습을 거의 보여주지 않습니다. 안전하게 플레이를 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비스마가 약간 좀 빛을 잃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비스마가 어쨌건 폼을 끌어올려야 되고 만약에 못 끌어올린다면은 그에 걸맞는 어떤 선수를 데려와야 된다라는 주장까지는 뭐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공격수를 데려와야 한다. 단순하게 이제 수치상으로 놓고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골과 어시스트 기록을 살펴봤을 때 손흥민 선수가 지난 시즌 10골, 6개 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해리케인 같은 경우에는 30골, 3개 어시스트를 기록했는데 이런 모습을 딱 놓고 이번 시즌을 딱 봤을 때 손흥민 선수가 15골, 9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죠. 뭔가 좋은 어떤 그 중앙 공격수가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가장 이상적으로 손흥민 선수를 쓰는 방식은 중앙 공격수로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밑으로 내려올 필요가 없는 마무리에만 집중하는 공격수로 손흥민 선수가 뛸 때 베스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손흥민 선수가 그러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 메디슨 아니면 이제 그 밑에서 뛰고 있는 뭐 로셀소, 벤탄쿠르, 비스마 이런 선수들의 어떤 그 미드필더 쪽에서의 조율이 너무 안 좋아지면서 손흥민 선수가 지속적으로 내려와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문제는 미드필더진을 확실하게 보강을 해주고 그리고 윙어들과 손흥민 선수의 어떤 손발이 맞기 시작하면은 손흥민 선수가 중앙에서 더 많은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올리 와킨스 같은 선수 도미닉 솔랑케 같은 선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토트넘을 쭉 바라봤을 때 이런 선수가 없냐?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면 이번 시즌 절반 정도 뛰고 혹은 이제 부상을 꽤 많이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10골을 기록한 히샬리송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번 시즌 이제 그 폼이 괜찮을 때의 히샬리송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런 선수들이 엄청나게 필요하다라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앞에서 버텨주는 공격수 그리고 막 이런 선수들도 결국에는 골 기회를 제공받아가지고 최전방에서 이렇게 공을 받기 때문에 골을 넣을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지금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처럼 고립되면은 솔랑케가 오든 와킨스가 오든 아니면 뭐 브라질의 호나우드가 오든 불가능합니다. 골을 넣는 게. 토트넘은 결국에는 빌드업 과정을 확실하게 좀 착실하게 할 수 있는 미드필더 그리고 이제 손발을 맞추는 작업들이 여전히 필요하다. 그리고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첫 시즌이라는 거를 고려할 때 이런 부분들은 뭐 더 나아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여하튼 신봉다가 이야기한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봤는데 토트넘이 새로운 공격수를 영입하는 게 뭐 나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토트넘이 이제 솔랑케라던가 아니면 와틴스 외에 이제 중앙 공격수를 찾고 있다는 소식이 알레스테어 골드 기자를 통해 전해지기도 했죠. 하지만 저는 좀 개인적으로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만약에 토트넘의 어떤 영입을 담당한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미드필더진을 훨씬 더 보강하려고 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손흥민 선수의 뒤를 이을 만한 그런 선수들, 스트라이커를 또 데려올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손흥민 선수를 대체하기 위해 혹은 손흥민 선수를 윙어로 쓰기 위해 주점급 어떤 스트라이커를 데려와야 된다. 이런 생각은 저는 지금의 토트넘에게 그렇게까지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하튼 뭐 다양한 외신 소식들을 통해서 토트넘의 상황들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신봉다의 어떤 주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댓글로 의견 적어주시면은 더욱 흥미로운 외신 소식 그리고 믿을만한 외신 소식으로 여러분들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